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영의 뼈 때리는 뉴스 여섯 번째 시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짜 진보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더 탐사라는 유튜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으로 쫓아가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더 탐사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뉴스 매체라고 그러면서 기자는 권력자에게 질문할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뉴스 매체가 아니죠. 그냥 유튜버입니다. 이 뼈 때리는 뉴스를 진행하는 저 오진영이나 그 강진구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도 아니죠. 전 기자 출신인 강진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더 탐사나 그냥 일개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이 물론 바뀌어서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매체도 보도기관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뉴스 매체라는 지위를 누리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매체로서의 자격. 그 자격은 어디서 오죠? 생산하는 기사의 품질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낸다면은 뉴스 매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진구 더탐사라는 사람들이 한 게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이 남의 거짓말, 아주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가져다가 더탐사는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국회에 나가서 틀고 이렇게 둘이서 협업을 했죠. 더 탐사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 소동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 매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인데 이거를 또 잘했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양반은 K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한 장관 자택을 찾아간 이것은 한 장관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했다. 오히려 그러면서 나 박정원 장관이 나도 옛날에 많이 당했다. 그랬는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죠. 김대중 정부 당시에 불법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인 2003년에 징역 3년 추징금 1억을 받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법 대금 송금 그 수사를 받을 때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래서 나도 아파트 살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집집마다 물어보면서 야 박지원 와이프는 뭐 무슨 핸드백을 들고 다녔나 뭐 이런 질문도 했대요. 그래 기자들이 이렇게 정치인들 집 앞에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리러 갑니다. 가서 뭐 일명 뻗치기라고 하던가요. 근데 그거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더 탐사가 한 짓은 거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이 보안 통제를 하는 건물 안에 그냥 외부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보안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안 카드가 있어야 되는 공동 현관안을 일단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는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거 침입으로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거는 기자의 취재니까 매체의 권리라고 정당화하면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가가지고서는 부인 그 한 장관을 눌러서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고 부인과 자녀들만 있는 집 앞에서 막 도어락을 삐빅삐빅 소리가 나는 게 도어락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온 택배를 뒤적거리고 이거 왜 이거 이런 짓 왜 했죠? 유튜브 생방송 중계를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생방송 중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시원하다 하면서 슈퍼챗을 막 돈을 막 쏘아주는 그거를 받으려고 한 거죠. 이번에 더 탐사에서 무슨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격을 이렇게 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때려 죽인데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싫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냈대요. 그러니까 이 더 탐사를 보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간 거는 이 때려 죽여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싫은 사람들을 대리만족시켜 주러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해 줘서 돈도 벌고 그 사람들 대리만족도 시켜 줘서 시청률도 높이고 이러려고 간 것이지 취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 당신이 20여 년 전에 그 당신을 찾아와서 아파트에 찾아오던 기자들하고 이 사람들은 같은 불과 아니에요. 이 더 탐사 사람들 자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주말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나 봐요. 그랬더니 와서 아, 우리도 한 장관도 우리처럼 주말 아침에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 그럼 그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를 왔다. 뭐 곧 죽어도 취재라는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압수수색한 심정을 너도 느껴봐라 하는 이런 취재는 없습니다. 이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어떤 뉴스 매체도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압수수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은 국가가 하는 거죠. 공권력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신청을 하고 판사가 그거를 허락을 해야 영장이 떨어집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게 국가죠. 나쁜 놈을 때려줄 수 있는 폭력은 국가만이,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나쁜 괴물, 짐승, 죽일 놈이 있어도 일반 개인은 응징하면 안 됩니다. 응징하거나 보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일반 개인의 응징, 보복을 그냥 놔두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 더 탐사가 하겠다는 게 바로 그걸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한, 자기네들이 감히 누군가를 응징하고 보복하겠다는, 어떻게 이렇게 겁대가리를 상실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가요? 이 사람들은 뭘 믿고 그러죠? 민주당을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169석의 의원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내는 응원,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명 더 있죠. 박지원 말고도 이 더 탐사가 취재기 때문에 허용돼야 된다고. 김어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취재를 할 수 없지만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면은 권력자다. 권력자면은 이런 취재의 일환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 않냐. 이게 어떻게 주거 침입이냐. 분명히 주거 침입입니다. 아마 김어준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이런 소리로 그냥 현혹시키는 거죠. 제가 그 권력자라는 이유로 기자가 함부로 접근해서 질문을 던질 자유가 있나요? 그건 없죠. 저도 옛날에 잠깐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유일한 직장 생활이 이제 시사 잡지 기자였어요. 그랬는데 그 시사 잡지, 저는 이제 거기서는 정치 담당이 아니었어요. 정치 담당이라는 거는 어느 매체든지 취재력도 있고 또 인맥도 있고 이런 베테랑이 담당하죠. 저는 브라질에서 내내 살다가 아무 언론 경력 없이 돌아와서 갑자기 취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치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 드라마, 영화 기사 쓰고 문학의 인사들 인물 인터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저도 정치인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2002년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때 이게 잡지사가 하도 조그마하다 보니까 기자가 총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다 한 명씩을 맡아야 돼, 대통령 후보를. 그래서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이회창, 노무현, 그리고 정몽준, 권영길, 이렇게 4명이 주요 그 후보였는데 여러분, 제가 누구를 커버하는 기자였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제일 끝에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낮은 순서로 끝에서 두 번째인 정몽준 후보를 담당했던 기자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도 한번 취재해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려던 얘기는 아무리 취재원이 대단한 권력자라고 해도 이런 식의 기자는 가서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서 아무 질문이나 던질 그런 권리는 없는 거죠. 질문을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기자의 일이라는 거는 원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 만나 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10번 중에 9번이 거절당하는 겁니다. 이제 특히 저 같은 마이너 매체 기자들은 주로 거절만 당하면서 삽니다. 이게 함부로 돌아가서 그런 이제 어디를 함부로 쫓아가서 허락 없이 막 배를 눌러대고 이런 취재의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더 탐사를 옹호하는 그 박지원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은 잘못을 굉장히 간단한 잘못인데도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이 가짜 진보 민주당 지지자들의 속성입니다. 지금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그 화물연대 파업 같은 문제잖아요. 여기 지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물 사업자들은 자영업자인 동시에 또 노동자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이 작업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그런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정부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3년 동안 그 한시적인 시행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원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안전의 목적이었는데 이거를 시행을 해보니까 소득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안전을 담보하지는 못했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제도를 개선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회 공론의 장에서 다룰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고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가서 공동 건물 안에 침입을 해서 함부로 배를 누르고 택배를 만지고 이거에 무슨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건덕지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하게 마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남의 가정집, 남의 주거 공간을 함부로 침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얘기를 마치 옳은 것처럼 옹호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그 어떤 사안 자체가 아니고 그 사안의 성격도 아니고 거기에 얽혀 있는 정치적 의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저 자기네 편이 하면은 옳은 거고 상대편이 하면은 틀린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은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현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퇴진하라.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역사적 사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뒤틀리고 편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진구라는 사람, 더 탐사에 이 사람 67년생이더라고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저는 66년생입니다. 저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왔어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강진구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가장 최근까지 저와 친했던 제가 같이 놀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이 강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그게 돕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죠. 서울대 학벌이 있어서 이른바 엘리트들입니다.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꾸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는 나왔지만은 아무런 전문직이 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서울대 얘기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부러움받는 좋은 직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어떤 해괴한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힘을, 그 백을 믿고 이 더 탐사 같은 곳은 이런 해괴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고 좌파니 진보니 하고 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건요, 좌파 사상이라는 거는요, 정치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자원 배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는 게 이게 좌파적인 진보적인 사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 한국 사회에서 약자와 서민이 인간답게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좌파와 진보라는 그럴듯한 이념을 내세워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해서 그걸로 자기네들 뱃돼지에 기름을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적질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고 자기네 패거리들 배불리는 데 나눠주는 이권 카르텔에 불과합니다. 도적질하는 주제에, 이권 카르텔인 주제에 자기네들이 정의롭게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허위와 위선을 후벼 파는 방송 오진영의 뼈 때리는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